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좋아합니다. 삼성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삼성을 죽이는 재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구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형사 관련 대법원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었거든요.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는데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건 없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끝인가? 그건 아니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다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추해볼 만한 요점은 무엇인지 꼭 짚어봐야 된다. 근데 왜 이 4조 5천억 분식회계 무죄가 났거든? 왜 대한민국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성역이려니 하는 삼성들 도망가겠지? 이런 내성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런 결과 나올 거 알았는데 이거예요? 너는 뭐 이재용 그렇겠다. 유죄 받을 줄 알았니? 이렇게 거꾸로 우리 스스로의 이 내성을 우린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 자체를 다루기는 많이 다뤘어요. 근데 그냥 무죄하고 끝났죠. 이 무죄가 가지는 비판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안 다루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 불안해 죽겠네. 사건은 되게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짧게 한번 도대체 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판단이 내려진 건지 한번 해볼게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전체를 승계받아야 된다라고 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그래 동생 이부진 너는 신라호텔 가져. 뭐 막내 동생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삼성그룹 회장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가 뭡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근데 이재용 개인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 안 갖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니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 내 돈으로 지분 사면 되는 거예요. 개인 지분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2015년입니다. 1.63 정도, 뭐 아무튼 그 언저리입니다. 예. 그걸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내가 그룹의 회장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죠. 직접 지분이 약하면 간접 지분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내가 제일모직을 23%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모직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약 7.2 정도 갖고 있네. 그러면 내 개인 지분 1점 몇, 제일모직을 통해서 갖고 있는 7.2 합치면 벌써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이 올라가죠. 요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눈을 한번 더 돌립니다. 우리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애 누구 없어? 그랬더니 삼성물산이 손을 들죠. 저요. 제가 삼성전자 4%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물산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배만 하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까지 내 영향력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내가 10몇 %로 올라가지.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플랜을 돌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은 거의 없어. 제일모직 갖고 있어. 제일모직 거쳐서 삼성생명 거쳐서 삼성전자. 아니 무슨 이 지분이 와이파이예요? 아 이거는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옛날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를 그게 말이 회사 돼? 돈으로 다른 회사 이렇게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던 게 늘 우리나라의 문제였고 지금은 그걸 끊으라고 해가지고 지주회사 계열로 가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런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자체가 그럼 말이 제가 안 돼.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저 표를 띄워드렸으니까 저 표 중간에 있는 게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은 무슨 돈이 있어서 삼성전자를 많이 갖게 됐나? 우리가 낸 보험자들이 낸 보험돈이에요.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금융이 끼었는지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장사 잘해서 남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생명은 어찌됐든 이 회사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현금이 많구나.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구조인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합치기만 하면은 내가 통으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게 되네. 이렇게 된 구조를 짰는데 네. 최호 앵커님처럼 말이 안 된다고 할게요. 하지만 또 우리 양보 한번 할게요. 100번 양보. 100번 양보 가야 돼. 양보 한번 할게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쳐.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합칠 때 늘 문제가 뭡니까? 비율.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적갔냐? 체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체급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기준으로요. 예. 삼성물산이 매출이 28조, 제일모직은 5조. 이 삼성물산 거의 뻥좀 못해서 30조, 제일모직 뻥좀 못해서 10조. 뭘로 보나 3배, 4배 누가 더 커요? 삼성물산이 더 커요. 제일모직은 이재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쳐야 되는데 내가 지분이 많은 건 제일모직이죠. 나는 삼성물산 지분이 없어. 근데 삼성물산이 거꾸로 제일모직을 먹게 되면 내가 각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이 저평가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어버리면 꽁으로 큰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100번 양보해서 합병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합병 비율이 이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덩치가 큰 삼성물산이 0.35, 제일모직이 1. 이게 전세례 숫자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여기서 결정이 나요. 아이씨,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야, 이게 저게 만약에 1대1로 합쳤어도 나는 진짜 바로 그거죠. 1대1로 차이잖아. 그렇죠. 3배 차이잖아. 근데 거꾸로 3배가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요. 자, 그러면 제일모직 주주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앉아서 코 풀고 남의 큰 회사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열받을 회사는 누굽니까? 삼성물산이죠. 완전 뚜껑 날라가지. 내가 삼성물산 주주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라고? 내 회사를 헐값으로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 합병을 한다고? 네. 이거 열받네. 이렇게 나와야 열받죠.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부결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부결시켜야 되는데 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가 필요하죠. 주주총회 네. 표. 그렇죠. 삼성물산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옆구리를 탁탁 찔러가지고 찬성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통과시킬 수도 있어 라는 유혹.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국민연금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국민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 사인해야 되니까. 기금운용본부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 움직여? 청와대. 박근혜는 누가 움직여? 최순실. 최순실이
필요하긴 누구한테? 정유라. 정유라는 뭐가 필요해? 말. 그렇게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이 찬성이요 이러고 손을 들어서 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특별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합병이기 때문에 66.7%가 돼요. 3분의 2 찬성이 되는데 근데 국민연금의 찬성을 가까스로 얻어서 69.5%로 요만큼 넘겨서 결국 합병안이 통과가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이 말이 된다고 적어도 뻥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상. 그렇지. 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물산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평가받을 때가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물산은 누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배임이죠. 이런 혐의들이 일단의 혐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모직은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분식회계 해야지. 그게 제일모직을 부풀리는 회계 부정 분식회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양대 축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누르기, 제일모직은 뻥튀기. 이쪽마다 회계 부정과 누르기가 배임이나 이런 게 다 합쳐서 19개 혐의가 제기가 된 겁니다. 19개 혐의가 이번 대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9개 혐의에 대해서 2020년에 이재용 개인을 상대로 드디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시작해서 형사 관련 소송이 시작됐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어저께 3심까지 무죄가 됐는데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이재용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을까? 근데 조금 깊게 이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을 뭐 어떻게 눌렀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이 그 당시에 레미안 최고의 브랜드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삼성물산이야? 그게 삼성물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레미안을 갑자기 수주를 안 해요. 왜? 회사 이익 올라갈까 봐. 그다음에 해외에서 주요한 뭐 플랜트나 건설 관련해서 수주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알리질 않습니다. 실적 나올까 봐. 실적 나올까 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게 레미안 관련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말로 설명이 돼요. 일단 이해가 됩니다만 제일모직 회계 부정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뻥튀기입니다. 뻥튀기인데 제일모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반 없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뻥튀기를 하지라고 하니까 제일모직 가지고는 뻥튀기 한계가 있어. 근데 제일모직 밑에 뭐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요새 핫한데 그 당시만 해도 별게 아니었어. 안 되는 때입니다. 제일모직을 부모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 얘가 형편이 없으니까 얘 자식을 출세시키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해에 영업 손실이 2천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당기 순이익이 1.9조로 뻥튀기가 돼요. 그해 손실이 2천억 난 회사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영업 물건 판 거나 이런 걸로 장사해가지고 2천억 손실 났는데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1.9조나 남는 회사로 갑자기 탈바꿈이 돼. 제일모직 너는 별거 아닌데 네 아들이 보니까 변변치 않은데 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의대 갔네. 알고 봤더니 뭐 사법고시 붙었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들 빨로 이제 좀 어깨 힘 좀 올라가겠지 이 로직이에요. 제일모직은 별게 아니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를 갑자기 뻥튀기를 뻑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뻥튀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건을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또 밑에 있는 회사가 있어. 사실상 손주를 뻥튀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최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4조 8천억 그거 뭐지? 회계부정 4조 8천억이라며 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손주. 손주예요. 손주야. 손주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에피스 아니야? 손주가 삼성바이오 에피스요. 얘는 원래 장부에다가 2,900억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던 손주예요. 명찰 나 2,900억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나는 4.8조요. 이러고 명찰 갈아껴요. 진짜로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손주가 갑자기 4.8조 회사가 되니까 그 손주의 가치를 아빠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아가지고 1.9조짜리 회사가 되고 그 아빠가 1.9조짜리가 되니까 할아버지인 제일모직이 더 뻥튀기가 되는 이 구조로 우리는 삼성물산을 먹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렵습니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삼성바이오 에픽스 너는 왜 어저께 2,900억이었다 오늘 명찰을 4.8조로 바꿨겠어? 그거 물어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논리가 웃기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내 손주다. 그러면 내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야, 내 손주야.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장부가 평가를 해요. 장부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얘가 2,900억이요. 내가 처음에 자본금 그거밖에 안 넣었어. 이렇게 해서 2,900억을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내 자식인데 어저께까지 내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2,900억을 평가했는데 지배력이 없다. 내 회사가 아니다. 종속돼 있지 않다라고 평가 방법을 바꾸는 순간 시가 평가를 해야 돼요. 시가로? 예. 그래서 갑자기 오늘부터 저 회사는 내 자식이 아니요. 그럼 시가는 좀 더 올라가겠네. 시가 평가로 바꾸면서 4.8조가 돼버려. 그러면 도대체 어저께까지 내 자식이던 게 오늘 왜 남의 자식이 됐어? 그걸 알려줘. 왜 실질 지배력이 있다가 오늘 왜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성바이오 에픽스 이름이 벌써 삼성하고 에픽스가 붙어 있잖아요. 합자를 한 건데 그동안은 내가 지분이 많아서 내 거야 이렇게 우기다가 미안합니다마는 저 에픽스라는 애한테 사실은 옵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야 에픽스가 삼성 나 이제 이 주식 더 늘릴 거야 라고 삼성한테 딱 옵션을 걸면 삼성이 알았어 하면서 지분을 줘야 된다는 에픽스 입장에서 콜옵션
그게 원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네. 몰랐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픽스한테는 콜옵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분이 거의 반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내 자식이 아니죠. 쟤하고 나오고 반반 먹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가평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4.8조라고 이름 바꿔 껴버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논점이 남죠. 콜옵션을 숨긴 허위 공시. 그렇지. 둘째, 4.8조는 그럼 적당했냐? 그렇지. 이 두 가지 논점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의 본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숨긴 거 허위 공시다, 부당 공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있었던 콜옵션을 왜 아무도 몰랐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4.8조도 뻥튀기다. 예를 들어 검찰 보고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가 기억 안 나지만 많이 잡아줘 봐야 네 말이 맞다 쳐봐야 1.8조다. 나머지 건 왜 이렇게 뻥튀기 심하게 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혐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쭉 판단을 받아봤는데 결론 이재용 나머지 삼성 임원 13명 합쳐서 14명 그 모든 사람 전부 무죄. 그리고 19개 혐의 전부 무죄입니다.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테마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알고 났더니 이해는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살기 싫어. 맞습니다. 어저께까지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뭐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회계가 바뀌고 평가가 바뀌고 막 무법 천지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그게 다 지금 통과됐다는 얘기. 테마만 몇 개 설명드릴게요. 법원의 판단은 이거예요. 자,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 쳐. 근데 이게 이재용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완벽하게 부당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이다라는 게 검찰의 하나의 공소 요지입니다. 부당 목적이잖아요. 이게 뭔 도움이 되라고 하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거예요. 일부 승계에 관련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약간 일상용어로 바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모든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야.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을 거. 이게 법원의 판단의 요지입니다. 누가 봐도 경영권 승계 목적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권 승계 목적 행위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은 아까 국정농단 판단이라는 제가 말 안 한 거 복잡해서 맞습니다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온 바가 있어요. 알중 경영 승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이재용이 승계권 때문이라고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 사건에서 말을 바꿔요. 일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능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야. 다른 경영상 목적이 있을 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삼성물산 주주 가치를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너무 열받잖아요. 주주 이익을 약탈한 이 부분, 불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겁니다. 주주 이익이나 주주들의 의사가 도외신된 바 없고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등등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경영권이 안정화된 게 삼성물산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제일모직이 가져가면 왜 삼성한테 이득이 돼요? 나는 내 주주 가치를 후려침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볼 땐 이익이라는 거야. 야, 이재용이 가져가니까 이익 아니야? 제가 볼 때 그 단 하나의 합리적 근거도 없어요. 이재용 경영권 관할가 왜 삼성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근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아까 뭐 아파트 짓고 하는 데인데 네. 그게 합병하면 시너지가 나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입증이 전혀 없는데 그냥 경영 판단으로 합리적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합병 상태예요? 합병 상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 합병법인 이름은 삼성물산이에요. 더 웃기죠. 제일모직이 먹었는데 이름은 삼성물산이야. 그래서 삼성물산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돼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거꾸로 그래. 얘가 주인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그럼 누가 주도한 거야? 이재용이 난 아닌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 문서가 나와. 미전실이라고 미래전략기획실. 니네가 주도했지라는 문건이 나오니까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냐? 결국에는 원래 회사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이사회가 결정해야죠. 이사회, 그렇지. 그다음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미전실이 개입된 게 여러 문서로 나오는데 미전실이 한 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당한 거예요. 와 억울하시겠네. 많이 억울하죠. 억울하시겠네. 하루아침에 경영권 승계 당한 거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도대체 1대 0.35의 이 부당합병 비율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검찰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재판부는 이거예요. 이에 관해서도 삼성물산의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승계로 흥승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대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와 근데 힘으로 막 미네 그다음에 판사들은. 콜옵션 숨긴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콜옵션. 야, 그거 왜 숨겼어? 난 몰랐다. 이렇게 수주만 얘기하니까 숨겼다 이렇게 그러나? 얘기하는 와. 숨기긴 했으나 분식회계에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힘으로 가네. 제가 일상용어로 푼 겁니다. 이 맥락을. 그냥 결국 뭐야?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랑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하지. 뭘,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테라바이트의 자료도 나오고 좀 이따 우리 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삼성 내부 임원들끼리 막 통화 휴대전화 다 나오고요.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숨겨놓고 공구리 쳐버려요. 쳐버렸잖아요. 그걸 내부 고발 받아가지고 첩보를 입혀서 그걸 뜯어가지고 발견해요. 그 많은 증거들이 전부 증거 능력 불인정됐어요. 그 생생한 증거는 전부 불인정. 이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힘으로 밀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증거를 인정하지 인정 안 해. 않아. 소위 말하는 우리 법에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변호사 입회했어? 이게 그 사건이 아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전화 입수하면 뭐 이런 건 때문에 너 통화 목록 보는 거야. 그럼 그거 아닌 목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선별해서 지운다고 얘기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나 발라내는 절차, 적법 절차 안 지켰지 통으로 인정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증거들이 사실상 결정적인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날아갔어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거 이렇게 끝났다,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쨌거나 사법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덮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아까 국정농단 때문에 삼성물산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결국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가치를 후려쳐가지고 합병을 당해버렸잖아요. 국민연금도 국정농단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사건에 관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 중이에요. 아 현재. 예. 오. 근데 일단은 5억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면서 입증을 통해서 2천억에서 5천억 사이로 소송 금액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냥 5천억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네. 국민연금도 어떤 국정농단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강제 합병을 해서 내가 찬성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손해를 봤으니 이거 그렇죠. 물어줘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송에서 국민연금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로직이 뭐냐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네. 국정농단이 불법이었으니까 불법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거기는 민사고 이번 건 형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과 각종 삼성 임원들이 이번에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아. 그러면 우리 돈 국민연금이 구상권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판결이 유형 무형에 어떤 영향을 줘서 우리 돈을 찾는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그거 있잖아요. 회계 부정 뻥튀기 한 거. 네. 그걸로 그 당시에 이미 증선위에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현재 취소 소송 중이에요. 와 진짜. 이재용 개인도 무죄를 다투면서 소송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 이 징계 취소해줘라라고 소송 중인데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1, 2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겼어요. 그 징계 취소해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을 놓고 대문짝막에 나온 기사는 뭐냐? 삼성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부 내용은 이거예요. 신호 위반도 했고 과속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딱지를 하나로 끄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짜리를 각각 끊어야 되는데 20만 원짜리를 끊었어요. 근데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한 재판부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행동은 맞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건 아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너는 딱지를 하나로 끊었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잘못된 딱지가 들어있으니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주되 판결문에 명확히 써있어요. 이건 불법 경영 승계 사건이라고 써있어요.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또 오석준한테 가겠네. 삼바 관련한 대법원 사건에도 영향을 계속 줘. 그러니까 끝나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삼성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해먹고 이겼으면 그런 것까지는 좀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수란 표현도 나는 한 5만 부 양보한 표현입니다. 네네. 야 근데 이거를 근거로 갖고 또 그렇게 소송을 걸어?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여기까지의 사건의 요약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은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이재용 회장이 뭐 감옥에 가고 이러면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야 역시 한국의 오너들은 감옥에 가야 주가가 오른다. 이게 오너 리스크의 반증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섞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아까 우리 최고 앵커님 말씀처럼 시장에서 냅둬라 냅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 사실 많이 망가졌어요. 아. 예, 주가도 막 밑으로 떨어지고 AI 관련해서 요새 세계적으로 좀 주류에서 많이 탈락하는 등등등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시장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되 덮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아유 그래 풀어줘서 앞으로 신삼성 경영이나 잘 해다오라는 이런 시선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분명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자본시장의 정의와 형평과 투명성과 이런 것들의 어마어마한 논점들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말씀 이제 듣고 보면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살 돈이 없어. 그런데 회사를 먹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피해가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벌들은 그냥 먹게끔 해줘.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이게 너무나 아 정말 진짜 맞아요. 예. 난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풍자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네. 피해가 너무 막심하잖아. 맞습니다. 지금 사법부 다 망가뜨려, 경제 시스템 다 망가뜨려, 국민연금 다 망가뜨려, 예. 주주들 다 망가뜨려. 맞잖아. 맞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법으로 안 다루고 되니까. 있습니까? 사실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신 이 자료 전체를 기자들이 보고 일단 요 정도만 요약을 해서 기사를 썼어도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 욕을 안 얻어먹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다 인용할 필요도 없이 여기 판결 문제점 요약 6, 7,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 기자들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네. 이번에 딱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나왔을 때 당일하고 그 다음날 신문 방송을 딱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아까 그 1분표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야, 네, 그래, 정말 진짜. 놀랍습니다. 재체감이 맞았네요. 네, 정말로 그냥 한 건 두 건 이 정도고 그나마 뭐 한국일보라든가 조중동이 상대적으로 보도량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량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그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목이 이래요. 사법 리스크 마침표. 이재용 사법 리스크 맞아요, 마침표. 맞아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마침표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좀 다르게 쓰자. 종지부 벗고 이제 족쇄를 벗었다. 삼성이 예. 너무너무 국가폭력으로부터 맞습니다. 피해자가 됐어요. 예. 안타까운 뭐 잃어버린 10년 올가면 결과. 다 울고 있네. 그런 보도가 다 압도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가장 많았어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 결과 삼성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9년을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고 한쪽이 9년을 빼앗긴 9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지 해가지고 혁신의 발목이 잡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삼성과 이재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뭔가 비판적인 어떤 보도를 내놓을 법도 한데 그나마 좀 삼성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어떤 언론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경향신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한겨레, MBC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게 팩트만 던집니다. 참여연대가 굉장히 비판적인 논평을 냅니다. 시민단체에서 뭔가 비판적인 성명을 내면 그거 받았으면 되잖아. 그거라도 받았으면 되잖아요. 안 받았어. 프레시안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예 독립적인 어떤 논평 기사를 내는데 네. 경향 한겨레도 기사에 한 단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신을 좀 찾아봤거든요. 외신은 그나마 좀 다룹니다. 이를테면 참여연대의 어떤 비판적인 논평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사에 좀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근데 그 외신을 우리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참여연대는 다 빼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부담 해소,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해소 이런 식으로 또 인용 보도를 하거든요. 와, 그거는 진짜 적극적이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광고 때문이에요? 저는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 그럴까? 장충기 문자 파문 사건 아마 아실 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장충기 문자 파문이라고 하는 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이 이재용의 어떤 경영 승계 작업, 승계 뭐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기 전후에 언론사들 주요 간부들하고 사장들하고 나눈 문자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뉴스타파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이것처럼 삼성과 국내 언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몇 개만 보면은요. 네. 당시 2015년 4월 달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하고 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나눈 문자 대화 가운데 하나인데 궁금하다. 예,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당시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합병되기 전, 그때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장충기 사장에게 뭐라고 보내느냐? 보내주신 음악 티켓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집사람이 수업이 많아 사양해서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조선일보 편집국장한테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고 관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아마 뿌듯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중동하고 주요 경제지만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요. 자, 경향신문 당시 사장이 합병이 딱 이루어진 당일 있잖아요.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문자를 보낸 사장님 합병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국수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올 더위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니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장충기 사장님도 항상 건승하십시오. 이거는 조중동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장도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뉴스타파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가 광고국장 출신이다. 경향신문이 이른바 김용철 변호사 그 삼성 비자금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향신문이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 뒤에 삼성 광고를 못 받아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 네. 내가 이제 사장이 됐으니 그걸 푸는 게 나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받기 위해서 뭐 그랬다라는 어떤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 문자 파문의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책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일단 맞춤표 찍고 또 다른 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주식 부자가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얼마나 주식 부자들 중에서 이 증시 상승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나, 주식 네. 재산이 많이 늘었나 볼 때 이재용 회장이 1등이에요. 3개월 사이에 3조가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제대로 평가받아도 그래도 부자 됩니다. 부자 돼. 근데 세금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우회로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그런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가 이걸 한번 짚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삼성 살리는 길이라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배구조 같은 거 걱정 없이 삼성을 열심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 나는 그래서 인류기업 삼성 진짜 좀 박수 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 이재용 회장님 오늘부터 삼성 안 깔 테니까 이미 그 무죄 받으셨으니까 새롭게 거듭납시다. 네. 아 진짜 우리 같이 손잡고 예. 우리 각 분야의 정상들 아닙니까 우리 좀 이제 좀 세계 좀 감추자. 언제까지 그렇게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가실 겁니까? 아, 좋다.